입니다. 이번에는 성남으로 가겠습니다. 성남 복정지구입니다. 복정지구 B1블럭 복정역 에피트 분석을 할 텐데요. 미리미리 좀 청약 콕 찍어줄게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청약 바로 전날 밤에 급히 만들어 올려드리는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 청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번 따져보도록 할 필요가 있는 단지입니다. 이거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청약할 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복정 1지구니까 복정 1지구 느낌이 오시죠? 공공택지입니다. B1블럭인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43번 지구요. 20층 6개 동 315세대 중에 312세대 3개가 빠지고요. 전용 84 단일 면적입니다. 요거는 마음에 들고 단일 면적. 특별 공급이 좀 많네요. 202세대, 일반 공급은 110개밖에 안 나옵니다. 뭐 굉장히 물량 자체는 좀 희소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져보고 청약을 해야겠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미성년자 중에서 미성년자들 중에서 이제 세대주인 분들 청약 가능하고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들이 우선이니까 성남시 거주자들한테 이제 대부분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재당첨 제한 10년 동안 다른 아파트 청약 못한다는 얘기고요. 전매 제한 3년 동안 못 팔고 거주 의무 3년, 다 짓고 나서 3년은 실거주 의무해야 됩니다. 무겁네요. 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이고 규제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무거운 규제가 들어가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1월 14일에 나왔고요. 청약 특별공급일 11월 24일. 녹화일 기준 바로 다음 날. 제가 11월 23일 녹화일 기준입니다. 밤 늦게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청약 당일에 영상을 볼 것 같습니다. 일반 공급일은 11월 25일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3일, 계약은 12월 15일에서 17일 사이고요. 입주 예정일은 2028년 4월이니까 2년 반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겠네요. 복정지구가 도대체 어디야? 어딜까요? 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위례신도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위례신도시잖아요. 여기가 위례신도시고 이쪽이 밑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여기는 안 보이는데 밑으로 가게 되면 분당신도시가 있고 여기 성남 구도심이고 여기 보이는 여기가 복정지구입니다. 남위례역하고 복정역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복정지구인데 위치는 괜찮아요. 성남 구시가지 구도심의 재개발 쪽 아파트들하고 비슷한 가격 흐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복정역과 남위례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복정역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 더블 역세권이니까 교통환경은 괜찮을 것 같고요. 좀 확대해서 보면 국제학교가 옆에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국제학교를 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국제학교 옆에 있는 게 뭐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 들진 않고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좀 불편해요. 초등학교가 남쪽에 복정초등학교가 있긴 한데 이쪽에 좀 걸어 다녀야 됩니다. 복정초등학교가 있긴 한데 좀 걸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거리가 조금 있고요. 학교가 좀 불편하다는 게 단점이고 세대수나 브랜드도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세대수가 1000세대도 아니고 500세대가 안 되죠. 350세대였나요? 그 정도 물량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먹히기도 살짝 아쉽고 편의시설도 남위례역이나 복정역과 바로 역세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편의시설도 살짝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세대수라도 1000세대 정도 되면 자체적인 편의시설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지도 않으니까요. 평면은 좋습니다. 84A 포베이 판상형 구조고요. 714세대입니다. 침실, 거실, 침실이 3 가장 무난하게 알파룸까지 있는 알파룸 드레스룸이 부족하신 분들은 알파룸을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트고 드레스룸을 넓게 사용해도 되고 알파룸으로 그냥 서재 같은 걸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아기방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공간은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84A가 거의 주력이 되겠네요. 84B는 타워형, 84C도 포베이 구조이기도 하고요. 총정리를 하면 타워형은 84B, 포베이 판상형 구조는 84A인데 84A 선택하시는 게 됩니다. 84A 하십시오.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되면 분홍색이 84A잖아요. 84A는 남서양, 남동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84C도 거의 뭐 그러네요. 84C도 남동양, 남서양이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84A, 분홍색 있는 84A 하시면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을 보게 되면 발코니 확장비, 야, 이거 차라리 그냥 1000이면 1000이고 900이면 900이지. 909만 7천 원은 또 뭐야? 7천 원이 909만 원 하면 되는데, 그쵸? 아무튼 909만 7천 원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5대 850만 원, 현관 중문 170만 원. 붙박이장 침실 2 130, 침실 3 160만 원. 이런 옵션들은 거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조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현관 중문, 붙박이장 정도는 다 하시고요. 나머지 고급화 옵션들은 보시고 개인 취향이니까 하고 싶은 분들 하시면 되고, 가전 옵션은 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입주하실 때 가전 대리점 가서 하시면 되고,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가격인데 84A 기준으로 12억 4,900만 원 나왔네요. 12억 4,900만 원, 3.3제곱미터당 3,697만 원인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실거주 의무 3년이 적용이 됐는데 거의 12억 5천이잖아요. 12억 5천에 옵션비 붙이면 12억 7천? 8천? 거의 13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는 주변 아파트 단지와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3제곱미터당 3,697만 원 찍혔습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미래역 아테레, 이게 여기도 복정지구인데 아직까지 뭐 이게 매매가 안 됩니다. 전매 제한이 걸렸는데 여기가 이제 전세는 지금 풀리니까 전세 가격을 보게 되면 3.3제곱미터당 2,229만 원,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전세 가율을 50% 잡으면 한 4,400, 4,5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시세 정도라고 유추는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유추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전세가율 50% 잡으면 한 요 정도가 4,5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시세하고 유추할 수 있으니까 입주연도 차이도 있으니까 가격이 나쁘진 않네요. 살짝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위례역 푸르지오는 뭐 또 위례역이니까 위례 신도시니까 얘는 높고 위례에서 살짝 떨어진다는 부영 아파트가 4,200 정도 2019년에 입주했죠. 그러니까 요 정도 될 것 같네요. 4,200에서 4,500 사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지하철역 바로 역세권 아니니까 4천만 원 정도 하네요. 2024년 입주했고 그랑매종이 한 4천만 원 정도 하니까 전반적으로 이 정도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4천에서 4,500만 원 정도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저렴하긴 한데 어마어마하게 로또다. 우리가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레미안 트리니원처럼 그런 로또는 아니고요. 같은 분양가 상한제라도 다릅니다. 레미안 트리니원 같이 강남에 나오는 물량들은 원가 다 빼고 주변 시세, 원가를 감안하더라도 주변 시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로또가 되는 거고, 이런 지역들은 원가 다 포함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변 시세의 30% 정도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 15%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저는 합니다. 입주 물량 성남시는 걱정할 필요 없고요. 미분양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하나씩 좀 따져봅시다. 입지는 앞서서 이제 그 입지 봤잖아요. 이게 공공택지이긴 한데 약간 애매해요. 세대 수도 작고 편의시설이나 학교나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저는 3.5점 정도 평가를 했고요.
가격은 15% 정도 가격 경쟁력이니까 4점 정도 줬는데, 교통도 뭐 복종력과 도보 이용은 가능하긴 한데 완전 역세권은 아니어서 4점. 편의시설은 좀 아쉬웠어요. 이게 세대수도 크지 않고 세대수도 좀 작고 해서 3.5점. 학교는 불편해서 3점. 세대수도 3점. 브랜드도 뭐 에피트, 이게 한라거든요. 한라. 그래서 아예 브랜드가 없진 않은데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브랜드니까 3.5점. 쾌적성도 이게 헤매요. 완전 쾌적하지는 또 않아, 주변 환경이. 그래서 3.5점, 4점 정도 3.5에서 4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쏘쏘? 별 3개 정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게,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실거주 의무 3년이라는 페널티를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청약하라고 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실소유자 위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실소유자 위주로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12억 5천, 13억 옵션 다 붙이면 13억 정도 되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경쟁력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나 이런 거, 브랜드, 세대수, 주변 환경, 학교, 뭐 이런 거 다 고려해 보면 저는 무조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선별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만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